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정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가 사흘 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자신을 의문사한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사업 사기 혐의 벌금이 나발리가 당한 것과 같은 형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나발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체는 말하지 않았고 그의 사업 사기 혐의로 거의 5억 달러 벌금형을 이끌어낸 뉴욕 검찰총장은 트럼프 자산을 압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기금 모금에서는 기부자 숫자나 금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갑니다. 숫자는 트럼프 측에서 우려할 정도지만 선거 자금은 후보로 확정되면 공화당 기금을 트럼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호재도 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씩 받았다는 연방수사국 전 정보원의 주장이 가짜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가 러시아 정보국에서 받았다는 수사 결과입니다. 탄핵이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입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가 끝나도 트럼프 반지에 키스하지 않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세계가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배우라고 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나발리가 숨진 교도소의 교도소장 등 6명에게 제재 조치를 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발리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내조하던 나발리의 아내는 러시아 정권에 대항하는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세계 분쟁은 5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한 발레리나를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 행콕 팍 주민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지원하는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만나러 간 러시아 고향에서 체포된 사실은 이틀 사이에 세계의 빅뉴스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은행 거래 내역을 지워야 한다는 충고도 나옵니다. 미국이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즉시 휴전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비난합니다. 캐피털원이 디스커버를 인수하는 계획이 발표되자 반대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은 규제 당국에 캐피털원의 디스커버 인수를 막아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좌파는 언제나 시장, 자유시장 거래를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이번 거래가 거대 크레딧 카드 회사와 거래하는 소매업소에 좋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로스앤젤레스의 반짝반짝하는 날씨를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으니까 참 좋습니다. 흐린 날씨도 멋지지만 언제나 똑같은 날씨는 뭐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 매상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런 이유 말고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날씨와 나의 그 퓨어한 그 관계에 있어서도 참 늘 같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누가 나에게 다른 아주 그 축축한 날이라면은 저 정도는 좀 선을 넘은
기분 나쁜 발언이네. 이런 것을 오늘 같은 날은 해도 농담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로스앤젤레스 날씨입니다. 물론 밤새 그 비가 내려서 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꿈이 생각나네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 옆에 누군가를 말하자면 서브리스 같은 것을 줘서 그 가족들이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저의 그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꿈결에도 이 사람들이 나의 방에 같이 서브리스를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구나. 내가 저분들이 저기서 잠자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네 하면서 또 같이 바깥을 보니까 완전히 물로 다 덮여 있는 완전히 그냥 꿈이죠. 꿈. 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저분들께 일하러 나가기 전에 냉장고에 뭐 만두가 있는데 만두를 같이 해 먹어야지 되겠어. 이런 꿈을 꾸다가 정말 꿈 같은 꿈을 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오늘의 미국 그 앞부분에서 미국 2024년도 대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시 워럴스 시간에 인터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로라 잉그램이 그 타운홀 그 미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러시아의 지금 오늘까지도 세계적인 탑 뉴스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의문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처럼 나발리도 억압당했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라 잉그램은 굉장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고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는 그 악수가 너무나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로라 잉그램이 3억 5,400만 달러 뉴욕에서 사업을 사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제 벌금을 받은 거 이걸 어떻게 물어낼 것인가 지금 뭐 준비가 돼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파산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그 나발리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러시아로 돌아간 것이 용감하다. 왜 신경작용제 노비초크 중독을 독일에서 치료하고 안 가도 됐는데 간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을 했고 또 일어났잖아. 이건 이제 의문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멀리서 처리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지금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독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본인의 스토리와 엮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나발리 형태다. 이건 공산주의이거나 파시즘 형태다. 본인이 사업 사기로 이제 본인만 3억 5천 뭐 400만 달러인가 그렇죠? 아들들 각각 4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오래 전의 일이니까 벌금 뭐 거의 1억 달러 해서 이것만 합쳐도 뭐 거의 5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지라고 하면서 나는 유력한 후보인데 아니 이 유력한 후보에게 4번의 기소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법정에 나간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8번이나 9번 안 나가도 되는 건 나간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기금을 모금을 해서 법적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두 내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라 잉그램이 본인을 아주 중요한 정치범으로 보십니까?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고 있다면 미국 정부가 나에게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나도 법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본인 돈 아니에요. 법률 비용 본인이 안 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죄라고 늘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하지만 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지 않았다면 나를 미워해도 이 정도로 가만히 이 정도까지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을 텐데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법적 시스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도 똑같이 특별검사를 지명하고 임명하고 또 그쪽에선 그쪽대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 돈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고 또다시 그 돈으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비리 등등으로 해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잖아요. 대통령이 돼야지 본인이 몇 가지는 중요한 3가지 케이스는 사면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사면을 해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 뭐 저렇게 자신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돈이요. 하루에 딱 그 일어나면 이게 이제 그 30일 안에 그 돈, 그 벌금형 받은 것을 다 에스크로에 넣어놔야 되죠. 항소 과정에서도. 항소를 해도 항소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돈 전액을 에스크로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야지 됩니다. 그럼 채권을 살 때만 하더라도 3,500만 달러는 날아가는 거예요. 3,500달러가 아니라 3,500만 달러는 날아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루에 이자만 87,000달러랍니다. 그러면 이 돈이요.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의 1년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하루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 이 정도로 이제 많은 벌금을 뉴욕의 아서 앵고론 판사가 물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물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표현, 표정, 몸짓, 언어를 쭉 지켜본 결과 엄청나게 벌금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뭐 조금 내는 건 비즈니스 비용으로 치지 하면서 그렇게 사업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몇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자산은 뭐 포브스 같은 데서 집계한 것으로 보면은 한 부동산이 대부분이지만 26억 달러 정도, 본인은 4억 달러 정도 손에 쥐고 있다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레티샤 제임스 뉴욕의 검찰총장 고소를 했던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이제 그 돈을 다 내야지 되는 날까지 30일 안에 내지 않고 채권도 사지 않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판사에게 그의 자산을 압류하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막 한 일이 너무 많죠. 트럼프 스테이크도 팔았고 트럼프 유니버시티도 사기 혐의로 막 고소되고 해서 결국은 그 뭐 학생들에게 돈 다 물어주고 합의했잖아요. 트럼프 보드카도 팔았습니다. 텔레비전 쇼만 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트럼프 스니커즈도 팔았는데 그럼 이제 본인은 계속 강조를 하죠.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로열티 받고 뭐 45 푸드웨어라는 회사에게 주고 로열티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가운데서 399달러짜리 그 스니커는 지금 한 보통 4,600달러에서 6,000달러에 거래된다고 하고요. 이베이에. 왜냐하면 천 켤레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베이에 가보니까 46,000달러로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바이 할 때 46,000달러까지 뭐 간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로열티를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 그리고 실제로 7,500달러에 팔린 그 운동화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벌금 내라 하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돈을 어떻게 하는가 뭐 고펀드미 어카운트도 있고 등등 여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그 등장한 게 어제 보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주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자의 숫자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만 명이 딱 이 시점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 2019년도면은 재선에 나가는 때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도전을 하던 그 후보로서 그때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와 그 4년 전과 비교를 할 때 20만 명이나 기부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운동화 사려는 사람, 고펀드미에 법률 비용에 쓰세요 하고 억만장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그 열정의 깊이나 넓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51만 6천 명이 기부를 했는데 4년 전에는 74만 명이었으니까 20만 명 줄어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에 47만 3천 명. 그러면 트럼프가 51만 명이었으니까 기부한 사람이 적죠? 적은데 이건 4년 전에 비하면 바이든 자신 기록으로 비교를 하면 2배가 많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 나이가 많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부를 하는 사람은 2019년도보다는 지금 그 2배나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액수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많습니다. 1억 8,900만 달러 지난해 그 하반기에 그리고 트럼프가 1억 8,900만 달러 바이든이 2억 2천만 달러로 조금 많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막 민주당에서 막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뭐 확정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도 법률적인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후보가 되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돈을 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의장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라라 트럼프 며느리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인터뷰만 할 때마다 이건 나를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인이 공동의장이 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든 돈을 페니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니까지 트럼프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후보가 되고 나면 며칠 뒤에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7일 미시건주, 그리고 3월 5일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12개 주 정도에서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있는데 이제 그때쯤이 되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지금 바이든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한 거기서 선거에서 지고 나더라도 진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당연히 지죠. 지금 뭐 20%에서 30%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 주에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운동을 중단해라. 공화당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I said no. 나는 어려운 진실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보복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하도 험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사생활까지 본인의 사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트럼프는 막 끄집어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그런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트럼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중에 부통령 후보 해준다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 반지에 키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는 계속 하는 얘기가 바이든과 트럼프는 나이든 늙어가는 노인이다. 결함이 있는 날마다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트럼프는 법적 문제 때문에 점점 불안정하고 불안정해진다. 선거운동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나와 토론하자는 것은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며 과거에 집착하느라고 미래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보니까 적어도 슈퍼 투스데이까지는 니키 헤일리가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밖에 그 중요한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국제적인 뉴스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2024년도 대선에 대해서 앞에서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세이지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지역, 거리가 가까우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가까운 라시에네가의 SLS라고 그 스페인 호텔이요. 단층이든가요? 아무튼 낮은 단층일 리가 없죠. 호텔이니까. 유명한 그 스페니쉬 식당도 있고 하는 그곳에서 $50 조금 넘는 돈을 기부했다고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가 반역죄로 이제 지금 체포됐잖아요. 뭐 수십 년 징역을 살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와 함께 알렉세이 나발리에 관한 또 속보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텔레비전에 그냥 온통 뭐 박스가 됐건 CNS가 아니라 CNS는요. 저희들이 보는 뉴스 미디어에서 보는 이쪽 로스앤젤레스지요. 오렌지 카운티도 있습니다. 이 로컬 뉴스를 전해주는 와이어 서비스입니다. 예전에 그 연합뉴스가 그때는 연합통신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뉴스 이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요. 무슨 머신이 있어서 띠릿띠릿띠릿띠릿하고 하루 종일 새벽에도 그 종이로 쫙 나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새벽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 종이가 잼되면 뉴스가 너무 많아서 막 종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걸려서 잼이 되고 나면은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서 막 고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CNS가 아니라 CNN 방송이나 팍스 텔레비전이나 전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팍스에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슬픈 일이라고까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공산주의다, 파시즘이다,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한 것과 같은 형태야, 같은 폼이라고 했거든요. 같은 형태라고 했는데 그럼 주체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선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본인을 그렇게 알렉세이 나발리처럼 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렉세이 나발리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왜 그 일이 슬프지? 왜 알렉세이 나발리를 용감하다고 했지? 트럼프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체, 그 사람 이름을 이런 나쁜 일에 올리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43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2월 달에도 러시아 정보국의 고위 간부와 함께 어디 해외에서 뭐 일종의 회의를 한다 하고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지난번에 선거를 치를 때 딱 그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로 거의 확정되고 나니까 바이든과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브리스마라는 에너지 회사로부터 각각 2015년과 16년도에 뭐 500만 달러씩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 며칠 안 남았네요. 헌터 바이든이 그 아버지 탄핵 청문회에 의회 출석을 해야지 되는 때가 그걸 이제 가장 중심 그 띠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게 가짜 주장이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거죠. 증거로 드러나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지금 새로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러시아 정보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모든 증거들이 다 하나하나씩 나와서 해외에 갔다가 오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도 물론 재판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같은 정보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러시아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결국은 인정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굿뉴스죠. 그런 뭐 법원 문서에서 다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은 캐시가 $1,500 왜 그랬느냐? 왜 그럼 바이든에게 왜 거짓말을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너무 미워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면서 나는 돈 없는 사람이야 하고 법원에 뭐 참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행위를 할 때가 많아요. 돈이 은행 구자에는 $5,000,
그리고 본인은 캐시는 1,500달러밖에 없다 했는데 사실은 수사팀이 보니까 한 600만 달러 정도에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이 꼭 바이든이 미워서만 그렇게 러시아 정보국과 접촉을 하면서 그랬나 하는 뭐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미국의 정보국 한 20개 정도는 러시아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힐러리 당선보다 원했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국무장관 할 때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다 하고 그런 러시아의 공작이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공작한 것들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이 같은 공작을 러시아는 하고 있다. 늘 하죠. 늘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 이제 이런 법원의 그 법적인 그 서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면은 25년 징역형. 그런데 미국은 법 시스템대로 돌아갑니다. 변호사가 구태여 감옥에 안 가둬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기소한 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가둬야지 된다. 이 사람이 계속 러시아의 정보국의 외국 정보국의 관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얻어서 그럴싸하게 가짜를 마구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뭐 이 사람 그 GPS 어디 가는가 하는 것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은 25년 징역형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며칠 뒤에 이게 이제 바이든을 탄핵해야지 돼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뇌물을 받고 말이야. 근데 뇌물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탄핵 재판이 원래부터 탄핵이 되지도 않겠지만 더 공화당 사이에서도 참 좀 초라해진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행콕파크에 있는 아파트먼트 제가 어디쯤인지 짐작이 됩니다. 행콕파크에 아파트먼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베버리 블루버드 그쪽 주변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라치몬트 인근에 있는 크세니아 카렐리나 어제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후에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름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볼티모어에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이제 미러클 마일 지역의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다가 베버리 힐스 SLS 호텔의 스파에서 일하고 아마추어 발레리나랍니다. 발레리나인데 새해예요. 이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그 예카테린부르크라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거기서 체포됐잖아요. 스파잉 혐의로 기사 쓰고 하는 뭐 그런 것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어린 여동생하고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간 겁니다. 10년도 더 전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이제 꿈이 있어서 왔겠죠.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결혼도 한번 했고 결혼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혼을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33살이에요. 스파에서 일하고 아마추어 발레리나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반역 혐의로. 뉴욕에 있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0 조금 넘게 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법을 막 바꿔서 $50 이상이면 이게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 로스앤젤레스 오기 전까지 뭐 아들과도 뭐 이혼은 했지만 갈라서긴 했지만 시어머니하고도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일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왔었는데 아들과의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가깝게 지냈었고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된다. 러시아 법원에 대해서는 정말 희망이 없고 법이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X 며느리가 남은 여생을 계속 감옥에서 보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국무부가 접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이 케이스는 또 최대 징역형이 20년이라고 하네요. 평생은 아니네요. 어쨌든 20년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러시아계 미국인 이중 국적자예요. 2021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미국 시민이기에 망정이지. 미국 시민도 아니었으면 더 암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하거나 할 때 은행 기록 같은 게 휴대폰으로 다 복구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국을 여행할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한 일
조국의 어떤 조국이 아주 나쁜 조국일 경우 러시아처럼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이 그런 경우에는 은행으로 다 뉴욕에 있는 재단에 기부한 거니까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추적을 하니까 러시아가 은행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삭제하는 거. 저도 한 번도 삭제하지 않았거든요. 삭제하는 게 좋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꼭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행콕 파크의 35살의 아마추어 발레리나뿐만이 아니라 이 뭐 어디서죠? 스페인인가요? 어디선가도 막심 쿠즈미노프라는 러시안 헬리콥터 조종사가 8월 달에 우크라이나로 그 망명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총에 맞고 총도 한두 발이 아니에요. 맞고 그냥 자동차에 치인 채 오는 다른 나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것도 이제 러시아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조금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어제 제가 나발리의 옥중서신에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의 딸 테리 케네디와도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이 그 로버트 케네디의 딸이 아버지에 관한 책을 나발리에게 소개를 했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잘못 읽었어요. 이 나발리의 친구가 소개를 했고 이 로버트 케네디의 딸과는 어쨌든 서신 교환한 건 맞고요. 그거 정정하고요. 지금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제재라는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목요일까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잖아요. 목요일에 워싱턴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의문사에 대해서 러시아에 어떤 제재를 하는가 발표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뉴스가 막 이렇게 혼돈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영국이 최초로 지금 했는데 그 알렉세이 나발리가 갇혀 있었던 유형지, 그 북극의 감옥, 그 감옥에 교도소장이 있고 부소장이 한 5명 정도 되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자산 뭐 압류하고 영국에 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여행도 금지하고 하는 이런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이 했고 나발리 어머니는 어제는 그냥 호소까지만 했잖아요. 우리 아들 시신 나 좀 보게 해주고 정말 아주 존중하면서 묻게 해달라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제 그 와이프는 타살의 흔적을 없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고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오랜 시간 춥게 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심장을 쳤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뭐 심폐 수술하는 척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발리 아내는 뭔가 아무튼 독극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숨지고 닷새나 아들의 시신을 볼 수조차 없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말해주지 않는데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대통령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시신을 즉시 석방해서 시신 석방이에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송을 했으니까 청문회가 있겠죠. 3월 4일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2주일 동안은 뭐 검사를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죠. 그래서 88년도에 터키에서 만나서 2001년도에 딸을 낳고 그 딸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스탠포드 다니고 있고 아들은 어려서 어머니와 같이 독일에서 살고 있고 200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아가 어머니는 정부 부처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이제 과학자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네요. 18살 때 이혼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고 18살 때 아버지가 숨지고 그 뒤에 어머니도 숨졌는데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은행에서 일하다가 알렉세이를 만난 뒤에는 나는 그냥 내조만 하겠다 해서 내조했지만 남편이 뭐 공격당하고 뭐 이럴 때는 항상 남편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얘기한 대로 내 영혼의 반쪽을 가져갔다. 푸틴이. 그러나 내 영혼의 반쪽은 나에게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할 그럴 자유를 주지 않는다. 남편의 레가시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러시아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여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웬만하면은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는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약해 보이면 푸틴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테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오늘은요. 뉴욕 증권시장이요. 장이 열리는 동안이 아니라 장이 닫힌 다음에 더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피털원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 칩을 만드는 칩 대기업 엔비디아 주식값이 뭐 4몇 %나 내려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팔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 이유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거 지금 내가 그 차익을 챙겨야지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수익을 발표를 하는데 3분기나 2분기나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S&P 500의 그 모든 그 장을 엔비디아가 주도를 해나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 30% 정도는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계속될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하면서 막 이제 팔기 시작했던 그런 건데 12개월 동안 한 200% 이상 올라갔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어제 4.4%가 하락했군요. 어제 보니까 뭐 거의 끝나고 나서 680달러 정도 한 주당 그 정도 돼서 10월 달 이후에 최대 그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경제 전문지의 얘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한 뭐 11%에서 많게 15% 정도 확 오르든지 아니면 그 정도 내리든지 그 정도를 이제 뭐 좋아할 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그리고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같이 움직이게 하니까 어제 그래서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이제 그게 오늘은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주목되는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그 회사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한 1년 동안에 주목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이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그런 회사의 공급의 80%를 엔비디아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대로 또 무슨 오픈 AI는 오픈 AI대로 이 같은 칩을 서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늘 그 상승폭이 이 정도 된다고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회사가 그 올라감과 내려감이 계속 있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렇지. 그런데 아마 이코노미스트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통한 매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같은 탄탄한 기술주들이 앞으로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간다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언론계에서 딱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취재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결론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소비자에게 무엇이 어떻다는 거야 하는 게 좀 확신이 들어야지 돼서 미뤘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이 캐피털원이 디스커버를 이렇게 합병을 한다. 규모가 얼만큼이었다 그랬죠. 350달러 규모. 이건 물론 다 주주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규제 당국이 승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그 연방 상원의원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이 반대를 했고 이 반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막 욕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은 아니 최대 규모의 크레딧 카드 회사가 물론 비자나 마스터가 훨씬 크죠. 이런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가 합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폐해가 된다. 수수료 같은 거 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도 도전이 된다. 경쟁이 더 없어지지 않는가. 말하자면 독점 비슷하게 돼서 하나의 비자와 마스터가 있는데 또 하나의 큰 게 된다. 지금은 비자 마스터와 이 캐피털 원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캐피털 원도 뭔가를 하려면 비자나 마스터에 의존을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엘리자베스 월에는 전에는 뭐 too big to fail 이거에 막 반대라더니 이제는 큰 회사들을 이게 보호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비자와 마스터를 보호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주장에 근거가 없어. 비자와 마스터사가 큰 회사기 때문에 소매업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물게 하는데 경쟁 회사가 캐피털 원과 이 디스커버가 합해서 이렇게 되면은 비자와 마스터도 조금 수수료를 줄일 것이고 디스커버는 지금 뭐 한 그 2%라면서요. 그 정도를 캐피털 원이 합병하고 나서도 인수하고 나서도 유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소매업소에 좋은 거야. 시장의 힘을 뒤로 하고 항상 진보주의자들은 뭐 이 그 자유 그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글쎄 저는 뭐 이 캐피털 원 하면은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선전하는 것이 생각날 뿐이지 엘리자베스 워렌 말이 맞느냐. 결국은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 말이 맞느냐.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이런 기업의 친화적인 사설을 쓰는 월스트리트저널 말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즉각 중지해야지 된다는 휴전 결의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세 번째 반대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 또 다른 그 결의안을 제시를 하고 또 이유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그 미국 그 유엔 대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가능한 한 빨리 그 임시 휴전을 요구하는 그런 그 초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면은 이걸 지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6주일 동안 휴전을 제안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을 조금 비난하는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쪽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했는데요. 6주일 하면은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즉각적이고 그런 무조건적인 그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그쪽 지역에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평화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미국의 신문인데도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계의 그 가족에 의해서 쭉 이어왔었던 신문인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나 그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체 결의안을 냈는데 그 결의안에는 워싱턴이 그 휴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유엔 어떤 결의안 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그게 최초의 표현이다. 이건 이제 폴리티코가 지적된 겁니다. 중국이 엄청 비난하고 있죠. 계속되는 학살의 청신호다.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에 학살하라고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대피해라. 근데 대피하라고 한 곳 라파에서 지금 지상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자지구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악의 순간에 최악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유엔의 보급품을 실은 그런 차량 같은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엔이 더 이상 가자지구에서의 식량 배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머.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1분 20초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려야죠. 시간을 잘못 봤어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53분 27초에 끝나야지 되니까. 네, 아이폰을요. 물에 젖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리세요? 저는 이렇게 말리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물에 빠뜨리거나 했었을 때 그 봉지에 쌀을 담아서 그 쌀 봉지에 넣어두면은 아이폰이 안전하게 마른다 하는데 아이폰 회사에서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곡물, 쌀 그 작은 입자가 이 아이폰의 어떠한 장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쌀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루가 있다던가 하면 또 어디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 외부로부터의 열 같은 것으로 아이폰을 말리려고 하지도 마라. 이거 헤어드라이어 같은 것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휴대폰을 저기 물이 들어갔어 하면서 면봉으로 막 이게 닦으려고 하지 말라. 타월로도 뭔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공기 흐름이 있는 건조한 곳에서 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아이폰은요. 워낙에 6m 깊이에서 30분 동안도 견딜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강혜신이었습니다.